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을 했나 보네요. 근데 지금 했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그대로 또 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그래서 민법과 항상 함께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듯이요. 우리 등기법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적법은 그냥 쭉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등기법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등기는 신청주의고 이제 두 가지 테마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보죠. 갑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 10억 원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다. 그러면 등기가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갑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돼 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해서 이제 지금 우리 이 다루고자 하는 거죠. 이해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다루고자 한다. 이 이전 등기 절차죠.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죠. 자, 그러면 이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은요. 등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첫 번째가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다. 등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 적격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등기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요. 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는 그러면은 갑과 을 이런 사람들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적어도 갑과 을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정도는 되어야 등기 명의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로는요, 이제 여러분 책 337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과연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고 했죠. 을은 등기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권리자. 그리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요. 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상으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했죠. 등기 의무자. 자, 그리고 먼저요, 우리의 등기를 만약에 이때 등기를 할 때 을이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갑이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와 관련돼서요. 우리의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등기가 진정하지 않은 등기라면요, 이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이 다 보호가 안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는 과연 어떻게 등기를 절차를 마련해 놓게 되면은 이렇게 부실한 등기, 소유자가 아닌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되면은 부실한 등기,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 절차가 돼서 등기를 신뢰한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구나라고 해서요. 우리 등기 절차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등기 절차를 배울 텐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제 수단들이 쭉 절차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등기를 할 때도요, 만약 을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이 팔지도 않았는데 을이 마음대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게 부실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뢰하고 갑이 팔지도 않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버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은 소유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다 보호가 안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갑이 마음대로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버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은 이 사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하고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을이 원치 않은 등기가 됐으니까요.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다 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의 진정성 확보, 어떻게 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하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될 것인가 해서 꼭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첫 번째 절차로서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이득을 받는 사람하고 손해를 보는 등기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등기 진정성이 이제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공동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면요. 원칙적으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야 어떻습니까? 2번 보시면은 공동신청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등기 신청의 진정성 보장이죠. 자, 진정성 보장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정성 보장이라는 것이요. 등기 절차 처음과 끝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등기를 진정한 등기가 되도록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서의 절차일 뿐입니다. 수단으로서 절차. 자, 그러면요. 밑에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누구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요. 요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구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언제는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다 보면요. 을이 항상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갑은 항상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의 공동 신청이 한다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매매 시간에 환매를 공부하시면 당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요. 그러면 만약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을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근데 만약 이 등기가 잘못된 등기여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자, 말소가 되면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이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게 말소가 되니까 이제 갑에게로 어떻습니까? 등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를 통해서 말소 등기를 통해서 갑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을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게 되겠죠. 이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이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말소도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요. 말소도 갑 말만 듣고 말소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한 사람만 나서 말소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등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말만 듣고 말소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말소를. 그래서 말소가 되면 이제 이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 신청서 견본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란이 있고 등기 의무자란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란에 갑을 써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란에 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요. 밑에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전세권의 설정 등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건 갑부에 기록되겠죠. 소유권이니까. 전세권 설정은 이제 을구에 기록을 하겠죠. 소유권 유예 권리는 을구에 기록하니까 여기에요. 을 앞으로 이 해가지고 여기 을이 되겠죠. 을 앞으로요. 전세권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들 혼자 와서 등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갑이 전세권 설정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등기하겠어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갑과 을의 공동 신청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까?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등기를 통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럼 갑의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되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제한되는 소유권이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요. 전세권을 만약 돈을 다 갚은 다음 이걸 말소를 합니다. 돈을 다 갚았으면 말소를 해요.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자신의 권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소유권이 을은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밑에 다음 건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은 그 밑에 보시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는 뒤바뀌게 되겠죠. 말소할 때는 을이 이제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권리자가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이제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소유권 이전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전세권이 이제 설정되었다가 5억 해가지고 설정되어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이전을 합니다. 병한테. 그러면 병에게 이전. 그러니까 1번 등기, 1번 저당권, 아니 전세권이죠. 1번 전세권
전세권 병에게 이전. 자, 병에게 이전 이렇게 해서 등기랍니다. 자, 이때 등기는 2번을 쓰게 됩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1의 1을 씁니까? 2를 씁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라고요. 그러니까 1의 1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이전 등기가 되면 현재 전세권자는 누구입니까? 병이죠. 이전이 됐으니까. 그러면 병이 전세권자고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되는데 이게 이전됐기 때문에요. 병이 전세권자고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죠.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 해가지고 을 부분만 여기를 말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만 딱 말소 표시를 해요.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우리가 봤을 때 두 사람이 다 전세권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말소 표시해야 돼요.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이름만 말소 표시라고. 이제는 병이 전세권자니까요. 자, 그러면은 을에게서 병에게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이때는 병이 등기 권리자. 그리고 그러니까 양수인이 되겠죠. 전세권을 양수받은 이전받은 양수인. 양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일 해가지고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5억입니다. 5억이에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금을 올립니다. 전세금을 5억에서 7억으로 올려요. 5억에서 7억으로 올리면은요. 이걸 7억으로 올립니다. 전세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5억을 7억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2억을 더 늘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억에서 7억으로 만드는 것은요. 이런 것들은 등기 사항 중에 일부만, 등기 권리자는 그대로입니다. 전세권도 그대로고 일부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등기 형식을 취합니까? 이럴 때는 변경 등기랍니다. 변경 등기. 일부가 지금 5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다시 써가지고 7억으로 전세금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전세는 전세금이 어떻게 돼요? 등기가 되기 전에 이건 7억이 됐잖아요. 근데 등기부에는 5억으로 돼 있으니까 이 5억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7억으로 했는데 이제 5억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후발적으로 일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 등기 형식으로 7억으로 늘리게 됩니다. 7억으로. 자, 그러면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이 뒤에 후순위자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경우에는요. 이런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세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만약 이렇게 써버리면요. 을은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 1번 전세권자였잖아요. 1번 전세권자가 전세금 올렸다고 해서 2번 전세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쓰는 것이 아니라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1번 전세권 유지되면서 전세금만 증액을 했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5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5억이 아니라 7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 딱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이제 7억이다라는 거죠. 부기 등기 형식을 이렇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요. 또 뒤에 절차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전세금을 5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자, 증액을 시키면은 이것도 증액도 어떻습니까? 을 혼자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을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을 합니다. 공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 누가 등기 의무자 되겠습니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자, 좀 잘하시네요. 응용력이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2억을 주고 어떻습니까? 전세금이 7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로지 등기부만 보는 겁니다. 등기부만. 등기부만 보고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나갈 때 5억만 받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7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7억까지, 이거 경매가 들어갔을 때도 이 사람은 7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5억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7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받은 사람은 을이 되겠죠. 만약에 전세금을 5억에서 7억으로 올린 다음에 등기가 안 돼버리면 을은 지금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을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는 거죠. 을을 위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은 을이 될 것이고 보통 을이 요구를 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갑은 어떻습니까? 을 나갈 때 7억을 줘야 되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5억만 줘도 되는데 이제 7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5억에서 3억으로 감액을 합니다. 3억으로. 5억에서 3억으로 감액을 해요. 감액을 하게 되면 이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어요? 이제는 감액을 하게 되면은 줄였다는 거죠. 5억에서 3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요구하겠어요? 이 등기를? 갑이 요구하겠죠. 갑이 요구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2억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낮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요. 갑은 나중에 을한테 5억 줘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3억으로 하면 이제 3억만 줘서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요구하겠어요? 갑이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감액이 되면은 이 감액으로 이득을 받는 사람은 갑이 될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5억 받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3억만 받고 나가기 때문에요. 을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액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증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전세금 밑에 전세금 증액이 있죠.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밑에요. 전세금을 증액할 때는 증액하는 것은 을을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보통 소유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근데 여기는 없지만요.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이제 뒤바뀌게 되겠죠. 감액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감액을 하게 되면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이제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바로 탁탁 나오진 않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오로지 등기부만 보고 판단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이득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손해를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권리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등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권리를 취득하고 누군가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요걸 보죠.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제 공동 신청에 의해서만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죠. 4월 1일 날 매매를 한 다음에요. 4월 30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이제 갑이 을이 혼자서는 등기를 못 하는 거죠. 돈 주는 것은 우리 그냥 혼자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억이었으면 10억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을 앞으로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을이 혼자 못 한다는 거죠. 갑의 도움이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했는데요. 갑이 도와줘야 내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갑이 도와주질 않아요. 돈만 받고요. 등기 신청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소에는 갑과 을이 함께 가야 되는데 돈만 받고 등기소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나오질 않아요. 혼자서는 등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등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매매 계약서는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을이 단독으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매매 계약서는 개인들이 쓴 서류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을이 정말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명이 안 됩니다. 근데 둘이 오게 되면은 내가 팔았다, 내가 사기로 했다라고 하면은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등기소에 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둘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공동 신청하면 해줄 텐데 을이 매매 계약서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자, 계약서 보세요. 내가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요. 자, 보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비로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청구권. 매매할 때 바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4월 30일이 돼야 이행기가 4월 30일이니까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니까 이제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과연 을이 갑에게 이 날짜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정말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텐데 을 혼자 말만 믿고 을이 가져온 매매 계약서 한 장만 믿고 을이 정말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 이건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명이 안 됩니다. 둘이 왔을 때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판 사람이 넘기기로 했으니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구나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해 줄 텐데 혼자 와가지고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로는 정말로 우리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매매 계약서가 위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말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갑이요 등기 절차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을은 갑이 협조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대금은 다 지급했는데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이 매매 계약서만으로는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을 하지는 못하고요. 이럴 때 을은 이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자, 갑 너는 나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전 등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 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넘겨달라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요.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등기 이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 혼자는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 절차에 빨리 협조해달라는 거죠. 협조해달라.
협조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 이제 매매 계약서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은 의리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매매 계약했으면 승소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대금을 다 지급했으면 승소 판결을 받겠죠.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으면 갑은 여러분 민법에서 보면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소 판결을 바로 받지는 못하겠지만은 대금을 다 지급했으면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증 주면서 이렇게 영수증 받으면서 대금 지급했으니까 매매 계약서 있고 계약서가 4월 1일 날 계약해서 4월 30일 날 이전 등기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가 대금, 잔금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요, 판결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가 있다는 것이 판결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증명이 되죠. 그럼 판결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갑은 을의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거죠. 협력하라. 간단하게 하면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빨리 이전하라는 거죠. 이전하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판결문 들고 가가지고 을이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판결문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판결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을이 단독으로 와서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단독으로 와도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했을 때요. 승소 판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 판결문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이 판결은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렇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이지 을이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요.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어떻습니까?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요. 이런 이행 판결은요. 판결 없이 판결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라 갑은 을에게 빨리 등기를 이전하라는 판결이에요. 등기 자체에 협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증명되는 것은 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 것을 이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요.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만 있지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고 등기라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공동신청인데 어느 일방이 어떻습니까?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판결에 의해서 증명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판결에서 증명한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같은 경우는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받으면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월 30일 날요. 대금을 다 받은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려고 해요. 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을이 아직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집이 좀 팔려야 되는데 아직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기를 함으로써 1가구 2주택, 3주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팔릴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아직 등기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돈 다 주고요. 갑은 등기를 넘길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문제는 갑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는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빨리 이 사람이 가져가야 내가 어떻습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등기를 해서 내가 주택을 소유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빨리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내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새로운 산물건에 소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가져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갑이 혼자 가서는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을이 등기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을이 등기소에 안 나오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협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하니까 자기도 새로 구입한 주택을 등기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갑이. 혼자서는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 절차에 빨리 협력하는 소송을 또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은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이었고요. 갑은 어떻습니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 소송이 되겠죠.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는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합니다. 이 등기를 빨리 여기서는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청구고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거죠.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이제 여기는 등기 의무자죠. 이거는 등기 권리자고요. 등기 권리자 매수인은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등기 의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요.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요. 가져가라고 하면 이제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승소 판결에서 이것이 모든 상황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갑이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통해서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은 공동신청, 갑과 을이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매도인은 등기 인수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적어도 혼자 올 때는 판결문을 들고 와야 됩니다. 판결문을. 그러니까 둘이 갈 때는 뭘 들고 가면 되느냐? 우리 이렇게 매매 계약했습니다라고 매매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되지만은 혼자 갈 때는 계약서 들고 와서 혼자 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혼자 갈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되죠. 판결문. 판명을 들고 와서 이제 그 권리를 증명을 한 다음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단독 신청주에서 밑에 있죠.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하는 것은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성만 보장되어 있다면 그 등기가 진정성만 보장이 되어 있다면 혼자 와도 상관없다. 근데 그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판결문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판결문. 자, 그래서요. 밑에 보시면은요. 따라서 넘기시면은 따라서 이해가지고 있죠. 판결, 상속은 넘기시고요. 판결들과 같이 판결문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면은 반드시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판결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판결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양가로 2번에요. 단독 신청하는 등기들이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입문 강의니까 그냥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요. 동그라미 3번에가 있죠. 자, 승소한. 이건 어떻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빨리 등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자, 그러면 이때요. 요것도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직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을 때 저 판결문에 기해서요. 갑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느냐? 갑은 패소한 사람이죠. 패소한 사람이요. 패소한 사람도 단독 신청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소 판결 받은 사람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이때는 을은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 승소한 자니까 갑은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자가 와서 그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갑이 어떻습니까? 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갑만이 이 판결문에 의해서는 갑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이때는 을은 단독 신청하지 못하는 거죠. 승소한 자만이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그 판결서를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옆에 쓰면 되겠죠. 패소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된다.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소는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가 승소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패소한 자는 안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단독으로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단독 신청 등기에서요. 바로 위에 1번을 보죠. 1번을. 단독 신청하는 것이요. 가장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죠. 자, 보죠. 이거는 성질상이요.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중공검사가 떨어지면 갑이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도 갑이 토지를 새로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이 사람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원시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하면 어떻습니까? 갑이 혼자 가가지고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죠. 대장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표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 과세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했잖아요. 이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준공검사 받은 사람, 이 사람 이름으로 뭐요?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장 들고 와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부가 어떻습니까? 최초의 등기부니까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이 일 해가지고 최초로 갑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갑이 신청해서 자기가 목적한 대로 보존 등기가 되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등기 권리자 하나밖에 없죠.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갑은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겠죠. 이제는 처분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뭐 등기 의무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람 혼자 가가지고 등기를 넣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따라서 보존 등기는요. 누구랑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서 등기가 되어야 그 진정성이 확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대장을 들고 가겠죠. 대장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관공서가 작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을 들고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성질상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갑이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 신청.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다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보존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우리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에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한다라고 해보죠. 말소. 보존 등기가 잘못된 등기가 가지고 말소를 합니다. 그럼 말소를 하게 되면요. 갑이 혼자 와서 말소를 요구하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을 혼자 가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갑과 공동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갑과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공동으로 가지만은 이때는 갑이 혼자 된 등기를 혼자 말소하기 때문에요. 혼자 가서 그냥 말소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갑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나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성질상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요. 등기부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하고 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요. 상속이 있죠. 그 뒤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상속만 기억하죠. 만약에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상속. 자, 상속이라는 것은요. 갑이 사망을 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존 중에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은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등기만 보기 때문에 여기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을. 을 앞으로 등기가 되죠. 왜냐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갑을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갑이 사망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사망한 자는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는 거죠.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 명의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으니까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런 경우는 등기 권리자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사망했으니까 신청을 못 하니까요. 대신에 이제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상속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살아있는데 상속 등기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그 다음에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자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유일한 상속이라는 걸 증명해서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번도 어떻습니까? 성질상이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독 신청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독 신청한 경우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면은요. 그다음 3번 했고요. 4번, 5번까지만 보죠. 4번, 5번은요. 4번, 5번 옆에다가 뭘 쓰시냐면요. 이거는 권리 등기가 아닙니다. 권리의 등기가 아니에요. 권리의 등기가. 자,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겠죠. 권리니까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올 텐데 권리의 등기가 아닌 것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5번을 먼저 보죠. 5번을. 만약에 여기서요. 가백에서요. 이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근데 우리가 예전에 잠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자, 의뢰 주소가요. 사람을 적을 때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세 가지를 적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이제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이에요. 현재 주민등록지는 부산인데 지금 등기부는 서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하고 지금 등기가 불일치가 되는 거죠. 불일치가 되니까요. 서울을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의뢰 주소를 어떻습니까? 서울에서요. 부산으로 고쳐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니까 소유권 등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을 부산으로만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서울을 부산으로. 그럼 이때 더 이상 서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이제 말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말소 표시를. 그럼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일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부기 등기. 이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죠. 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하고 이거 변경 등기죠. 일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시킨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했죠. 이런 건 변경 등기라는데 자, 이 사람이 사람은 그대로고 주소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2번 소유권이 3번 소유권으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 부기 등기래요. 자, 그러면요. 요 등기를 보죠. 그러면 이 등기할 때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주소 바꾸러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때 주소를 바꾸러 갈 때 갑을 함께 데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갑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을이라는 사람이 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함께 등기소 가자 그러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죠. 뭔 상관이야? 이 사람 주소 바뀌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갑하고.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소유권이 권리가 나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소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가백에서 을로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지만은, 자, 이전 등기가 된 이후에 주소만 바꾸는 등기는 어떻습니까?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는 권리의 등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혼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혼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등본 가져가서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주소 좀 바꿔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갑과 함께 갈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이때 을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등기 권리자라고 하질 않아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명의. 지금 등기 명의이죠. 을. 등기 명의인.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때는 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질상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 그 등기 명의인,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 와서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성질상 공동 신청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뭐 5번에 있는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죠. 등기 명의인 표시에 뭐 주소를 변경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 되겠죠.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요, 4번을 보면은, 자, 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을 앞으로 지금 현재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앞에 표제부가 있겠죠. 표제부. 자, 표제부에는 이게 토지이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이렇게 있죠. 표시번호가 있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표시번호. 그래서 표시번호 1 해가지고요. 여기 소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렇게 돼 있고요. 서초동 돼 있고 여기 지목은요. 여기가 뭐 대로 돼 있고요.
여기 지목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지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목이. 그렇죠? 시골이라고 할까요? 도시는 대부분 다 대이니까요. 여기가 무슨 양촌이라고 해보죠.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이. 양촌이에요. 자, 양촌이 토지로서요. 양촌이로서 여기 지목은 뭐냐? 전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100평 이렇게 됐어요. 토지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을이 원래는 처음부터 전이었어요. 갑이 소유할 때도 전이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과수원으로 바꿔요. 과수원으로 바꾸니까요. 지목이 바뀌게 되겠죠. 소재 지번은 그대로고 양촌이 뭐 100번지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지번 그대로고 면적도 그대로고 어떻습니까? 지목만 전해서 과수원으로 바꿉니다. 과수원으로. 그럼 여기 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쓰면서 어떻습니까? 과수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전이 더 이상 아니니까 여기 부분만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런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기입등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전이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일부만 바뀌는 거죠. 이것도 후발적으로 일부만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그러면 변경등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건 주등기로도 하고 어떤 건 부기등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전에서 과수원으로요.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랍니다. 자, 그러면 변경등기를 할 때요.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꿀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변경등기, 이의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을이 갑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갑은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꾸는데 갑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권리. 사실에 관한 등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야,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으니까 합격해서 등기 신청하자라고 하면은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전에 5년 전에 이미 팔아가지고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같이 갈 필요도 없고요.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갈 이유도 없잖아요. 이유도 없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표시 변경 등기요. 표시 변경 등기도 누가 합니까? 현재 소유 명의 이 사람이죠.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누구랑 공동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요.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 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권리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등기 무자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번하고 5번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무자 이런 개념이 없고 이런 것들은 그냥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권리의 등기는 항상 이렇게 가백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한다든지 을이 만약에 나중에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건 다 권리에 관한 등기잖아요. 저당권이라는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신청.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것들은 등기고리자, 등기무자가 공동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등기명인, 현재 등기명인이 혼자 가서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등기명인이 그냥 단독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1번과 2번은 다만 어떻습니까?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사망을 하여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3번이 중요한 거죠. 등기고리자, 등기무자가 이렇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 신청. 이렇게 예외적으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7, 8 이것은요.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한 건 이거죠.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우리는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이지만 만약에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좀 복잡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만약에 승소 판결 받기 전까지 한참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승소 판결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가 소송을 한번 우리가 법원에 한번 소지 한번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소 제기하면은 제1회 재판 날짜 닫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승소 판결 받아봤자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갑으로부터 승소 판결 받아 등기해봤자 나는 3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 받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른 사람한테 못하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돈 받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떻습니까? 소 제기하면서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요. 내가 그걸 경매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가압류 안고 들어갔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요. 경매 못해요. 그러니까 소 제기할 때는 항상 뭐를 미리서 임시적,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뭐 보존하기 위해서요. 등기를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이걸 경매에서 금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안 주면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내가 경매를,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경매를 못하기 때문에 소 제기하면서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요런 등기들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등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처분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요. 이 사람이 계약하고요. 이전 등기하기 전에 중간에 가등기를 해놨으면 안전빵이 된다는 거죠. 가등기만 해놨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소재기해서요. 그 중간에 딴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팔아봤자요. 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본등 깨버리면 다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미리서 해놓기만 했으면 어떻습니까? 소유권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재기해서 세워라 내오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딴 사람한테 처분해봤자 내가 본등기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안전한 방법. 그 가등기 자체는 또 맨 나중에 또 합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요. 이제 세 번째 테마로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신청 절차에서 세 번째 테마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첫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러한 등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원칙은 공동 신청이 되고 했을 때 신청하는 이제 방법 이게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